안녕하세요. 엠마쌤입니다. 오늘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무관한 문장 유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의 꿀팁은요, 여러분. 첫 번째, 글 처음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선택지 1번 앞까지 읽고 머릿속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하셔야 해요. 글 처음부터 선택지 1번을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지 1번 앞에까지 주로 35번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글 처음부터 선택지 1번 앞까지 읽고 살짝 멈추어서 머릿속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한 주제를 가지고 선택지 1번부터 5번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제와 관련이 없는 선택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한 주제를 가지고 선택지 1번부터 5번을 읽으면서 글의 주제와 무관한 관련이 없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1번, 2번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예습을 할 때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은 여러분 글의 앞 서두 두세 문장을 읽고 중심 소재와 필자의 생각을 찾는 머릿속으로 스스로 요약을 해내는 훈련을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35번 문제를 푸시고요. 글의 서두 두세 문장인데 일단 한 두 문장 정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 두 문장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1번, 2번의 글 서두 부분 핵심 요약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 학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예습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선생님하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가공은요, can be, 일 수 있대요. 뭐일 수 있냐면요. 여러분,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는 가장 뭐뭐한 복수 명사들 중 하나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공이라 함은 뭐일 수 있냐면요. one of the best ways, 가장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여러분 way 투부정사는 투부정사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고요. 이때 투부정사는 way를 수식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어떤 최고의 방법이냐면요. to keep original flavors and taste. keep은 유지하다예요, 여러분. original은 본래의 본연의 풍미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요?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이요. 뭐 없이 이루어지냐면요. Without any need, 어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부정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필요냐면요. Add,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rtificial flavoring, 인공 향료나 or additives, 첨가물이나 or too much salt, 지나치게 많은 이런 소금, 염분의 필요 없이 최소한의 가공이 가장 최고의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풍미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여러분, 물론 뒷문장까지 읽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가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번 문장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음식의 본연의 풍미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장 가볼까요? This, 여러분 이때 this는요. Minimal processing 입니다. 최소한의 가공은요. would also be, 또한 뭐뭐일 수 있습니다. The efficient way,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요. To keep most nutrients,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또한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most nutrients를
동격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콤마 이후는 지금 동격으로 대부분의 영양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의 영양소들이냐면요. 즉, especially the most sensitive ones. 가장 민감한 ones. 여러분, 이때 ones는 부정대명사로 쓰여서 nutrients를 받는 겁니다. 가장 민감한 영양소래요. Such as 뭐와 같은 many vitamins. 많은 비타민과 and antioxidants. 여러분, antioxidant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노화를 방지하거나 노화를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장은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이나 엔티옥시던트, 항산화 물질과 같은 민감한 영양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최소한의 가공, minimal proc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영양소, 가장 민감한 영양소들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장, 2번 문장 글의 서두를 한 번 더 같이 합쳐서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여러분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단어가 2번 강조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의 중심 소재를 찾을 때는 여러분 반복되거나 아니면 뭔가 생소한 용어가 글 전체의 중심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minimal processing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 소재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공은 그 음식의 본연의 풍미와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민감한 영양소들도 다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갈게요. 여러분 지금 다음 문장부터는 선택지 1번, 2번 이렇게 선택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선택지 1번부터 이제 5번을 각각 읽으면서 이제 글의 주제랑 맥락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선택지 1번 볼게요. Milling of cereals. 곡물의 재분은요. 여러분 재분이라고 하는 것이 쌤이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걸 milling이라고 하거든요. 곡식의 재분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것은요. is one of the most. 여러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와서 one of the most harsh processes 여기에 es 붙인 거 보이시죠? 가장 가혹한 과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which 어떤 거냐면요. dramatically 극적으로 a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nutrient content 영양소 함량에 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the most harsh processes 가장 가혹한 과정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엇이요? 곡물의 재분이요. 그럼 여러분 선택지 1번에서는 지금 밀링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밀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과정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 밀링은요 글 전체 중심 소재이자 주제인 minimal processing하고 대조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럼 선택지 2번 보기 갑니다. while. 여러분 while은 접속사죠. 여러분 접속사는 선생님이 뒤에 뭐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대답 안 들려요. 네.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주어가 grains 하고 동사가 are 이렇게 나온 거예요. grains are 곡물이요. naturally. 자연적으로 very rich. 매우 풍부하더래요. 무엇이요? in micronutrients. 이렇게 미량 영양소들 and antioxidants. 항산화 물질 and fiber. 섬유질이 풍부하더래요. 곡물 자체는 미량의 micronutrients, 미량의 영양소하고 antioxidants, 항산화 물질과 and fiber, 섬유질이 풍부하더래요. 그러면서 섬유질의 예시를 써두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wholemeal flour, 통밀가루나 아니면 flakes, 플레이크 같은 거요. 여러분 플레이크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유에 타먹기 전에 여러분 콘플레이크 아시죠? 그런 게 지금 플레이크입니다. 곡물이 미량의 영양소나 항산화 물질이나 섬유질, 통밀이나 이렇게 플레이크 같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미 곡물 자체가 풍부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milling, 재분이라고 하는 건 usually removes, 보통 제거를 하더래요. 무엇을요? The vast majority, 압도적인 수의,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미네랄과 비타민과 and fiber, 섬유질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raise white flour,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때 raise를 올리다가 아니고 어렵게 얻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추후에 다시 쌤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mineral이라고 하는 것은 쌤이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는데요. 인체의 성장이나 기타 생리활동에 필요한 광물성 영양소라고 하고요. 예시는 칼륨이나 칼슘, 나트륨, 인철이고 이런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il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지 2번의 포인트는 이제 milling, 재분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수로 미네랄과 비타민과 섬유질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요?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요. 지금 선택지 1번과 2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선택지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곡물의 재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곡물의 재분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것은 여러분 글 서두에 나왔던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과는 대조적인 개념이죠. 왜냐면은 이제 milling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영양소를 파괴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글의 주제는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인 거예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공만 해야 된다라는 게 글의 주제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의 중심 소재인 minimal processing과 대조적인 개념을 등장시켜서 중심 소재를 더 강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 글을 써내려 갈 때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글의 중심 소재인 최소한의 가공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재분이라는 것이 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 3번 볼게요. To increase grain production, 곡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화학 비료의 사용이 should be minimized, 최소화되어야 한대요. 곡물 생산을 위해서 화학 비료의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대요. And 그리고 insect resistant, 해충에 강한 grain varieties, 곡물 품종들이 should be developed, 개발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3번은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쌤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글 전체의 주제이자 중심 소재는 뭐라고요? 그렇죠, minimal processing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 문장에서 갑자기 곡물 생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화학 비료, 그리고 그러면서도 곡식 품종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글의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인 거예요. 이거 맥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3번으로 정답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선택지 4번을 읽을 때 여러분 아까 선택지 1번, 2번에서는 재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을 바로 선택하기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학생들은요. 4번 보기에서 밀링, 재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면 선택지 1번, 2번, 선택지 4번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탁 묶이기 때문에 3번은 무조건 무관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4번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4번 문장 보세요. Such a spoilage of key nutrients and fiber. 여러분 such a spoilage, 그러한 손상이래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손상인 거예요? Key nutrients, 핵심, 주 영양소하고 and fiber, 섬유질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때 손상은 여러분 아까 곡식의 재분이라고 하는 게 영양소를 다 파괴를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such a spoilage가 선택지 2번 문장 milling, 재분은요 usually removes, 보통 제거를 합니다. The vast majority of minerals, vitamins and fibers to raise white flour, 밀가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압도적인 수의 미네랄과 비타민과 섬유질을 제거해버린다. 각종 다양한 영양소를 재분이 제거해버린다 라는 내용을
such as spoilage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3번이 무관한 문장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무관한 문장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영양소와 섬유질의 그러한 손상이요. is no longer 더 이상 acceptable 수용 가능하지가 않더래요. 어디의 맥락에서요? In the context of a sustainable diet. A sustainable diet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식단이란 뜻이고요. 지속 가능한 식단에서는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되고 손상되는 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속 가능한 식단이냐면요. which is, that is, aiming at,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요. an optimal nutrient density, 최적의 영양소 밀도와 and health protection,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식단에서는 주 영양소와 섬유질의 그러한 파괴나 손상이 수용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문장을 선택지 4번 문장을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주 영양소하고 섬유질의 손상이요. 지속 가능한 식단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다음 문장 갈게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여러분 대조적이라고 하는 게 밀링과 대조적인 거예요. 제분과 대조적으로 제분은 막 영양소를 막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fermentation of various foodstuff, 다양한 식품들의 fermentation 발효 or 혹은 germination of grains, 곡식의 발화, 곡식의 발화가 are traditional, 전통적이면서 locally accessible, 현지에서 접근 가능하며 low energy, 저에너지의 and high nutritious processes, 매우 영양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있어서요? of sounded interest, 알려진 관심 대상에 있어서 전통적이면서도 현지에서 접근 가능하며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 매우 영양가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fermentation of various foodstuff, 식품의 발효나 or germination of grains, 곡식의 발화 같은 것들이 매우 영양가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식품들의 발효나 곡물의 발화는요. 그 sounded interest, 알려진 관심 대상에 있어서 전통적이면서도 현지에서 접근 가능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 영양가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 문장도 지금 밀링, 제분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효나 발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발효나 발화는 크게 봤을 때는 최소한의 가공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글 전체 맥락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35번의 영어 주제를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Sustainable food processing, 지속 가능한 식품 가공, 즉 preserving nutrients, 영양소를 보존하는 거예요. Through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가공과 fermentation, 발효와 and germination, 발화를 통해서 preserving nutrients, 영양소를 보존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조금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어법 포인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는 way to 부정사, to 부정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휘적으로 여러분 artificial flavoring, 향료, additive, 첨가물 숙지해 주시고요. 여러분 much는 뒤에, 그러니까 much는 뜻이 많은 이라고 해석이 되고 much하고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much salt, salt가 셀 수 없으니까 s 안 붙었고요. much 자리에 many는 쓸 수 없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sensitive ones, 이때 ones가 nutrients를 대신 받고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milling, 제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one of the most harsh processes which, 여러분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죠. 선생님이 관계대명사가 되려면은 앞에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인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선행사는 processes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which 뒤는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which 뒤는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자리에 뭐가 안 될까요?
굿! what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사절 안에 지금 보이는 동사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affects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수 일치 그 개념에서 여기 위치의 선행사가 processe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ffects s 붙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이 자리에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raise라는 여러분 동사는요. 타동사로 무엇을 올리다, 그 다음에 키우다, 돈을 모금하다, 또 어렵게 얻다란 뜻이 있고요. raise, raised, raised 3단 변화도 확인해 주세요. 이것과 또 함께 알아줘야 될 단어는요. rise, rise, rose, risen 자동사 떠오르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까지 한번 챙겨주세요. 마지막 문장에서 locally 부사가 accessible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이 구조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 주요 어법 포인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은 모두 알겠지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건 선생님이 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하셨어요. 주제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핑크 색깔 주제문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 직역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직역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은 뭘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글 전체의 논리 구조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각 문장의 어법 포인트, 어휘 부분도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영어 명언이 있어요. Your future is created by what you did today, not what you do tomorrow. 당신의 미래는요, 만들어진대요. By what you do today. 오늘 하는 것에 만들어진대요. 뭐가 아니라요? Not what you do tomorrow. 내일 할 일이 아니고 오늘 할 일로 만들어진대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루하루 해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선생님 잘 알거든요. 여러분 또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 거 정말 칭찬하고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좋은 결과, 좋은 성과로 돌아올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고요.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